쭉.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저널 이민정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어떨까 싶긴 한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스냅드래곤 810 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LG 테스팅 결과 그런 현상이 혹시 있었는지 혹은 현재 그런 우려가 있는지 해외 및 국내 론치 일정에 지정 나오는지 혹시 대안이 될 수 있는 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냅드래곤 810, 죄송합니다. 810에 어떤 거를 질문하신 건지. 발열 말씀하신 겁니까? 그 시스템의 발열은 단지 그 CPU의 성능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 CPU와 세트 상태의 그 최적화된 그 냉각 설계, 그리고 CPU를 어떻게 적절하게 옵티마이즈를 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 발열이나 성능의 그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G 플렉스2는 그 최적의 그 냉각 설계, 그리고 CPU에 대한 옵티마이즈를 실현을 해서 현재 그 벤치마크 스코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발열 성능 또한 우수한 수준으로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고객들한테 최적의 환경,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으로 개선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제품을 테스트해본 지 한 3개월쯤 됐습니다. 810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혼선이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써본 결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현재 열이 거의 안 납니다. 예, 기존 폰들 대비도 열이 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열이란 이슈가 왜 있지? 라는 그런 느낌? 요즘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경쟁사인 그 삼성 갤럭시 엣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시장에 풀리게 많이 없는데, 플렉스2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물량 공급이 가능한 건지랑, 또 전작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마니아층이 많이 쓰는 폰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공급이 되니까 저희가 만든 것 같고요. 공급은 원하시는 만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마니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플렉스 1에서는 워낙 그 휜 것 자체가 신기하고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그런 것에 집중했다면, 2는 정말 아까도 저희 한기도 차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예쁘다, 매력적이다, 그쪽으로 저희가 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니아층들이 원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스펙이라든지 사양들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고 더 발전시키고, 일반 소비자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결국엔 매력적인 디자인, 예쁜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실제로 느끼시다시피 매니아층만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내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나는 스마트폰으로 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타임스 박은지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좀 연관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전략폰 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플래그십 핸드폰이 일반된 사이클을 가지고 출시하기 위해선 AP를 적게 납품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클런 플래그십 모델 탑재 같은 건 언제쯤 현실화가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까 퀄컴 810 스냅드래곤의 발열 문제 거의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이 3월에 열리는 MWC에서 가칭 LG G4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좀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퀄컴 AP 이슈랑 어떻게 연관된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뉴클러는 자체 AP를 쓰는지 아닌지가
고객들한테 중요한 것보다는 그건 저희한테 중요한 거죠. 이게 자체 AP냐 아니면 퀄컴 AP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고객들이 원하는 시점에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을 갖춘 그런 부품을 사용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게 책상에 앉아서 그래 우리 AP는 언제부터 써야지 뭐 퀄컴은 언제부터 어떻게 써야지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원하는 시점에 고객들이 원하는 게 준비됐을 때 그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네. 아, 810이 참 되게 신기한데요. 진짜 정말 솔직히 되게 신기합니다.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쓰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칩이에요. 실제로 성능도 빠르고 열도 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성능도 좋은 그런 칩이기 때문에 그 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데 글쎄 저희가 퀄컴과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큰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윤상홍 기자님. 예, 저 디지털데일리 윤상홍 기자인데요. 그 4분기에는 사실 조금 국내외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4분기 실적 전망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국내외 판매 목표나 전략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전통법 시행 이후에 LG전자가 어떤 국내 판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MC 주요 임원분들도 바뀌셨으니까 새롭게 좀 포부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에서 이렇게 얘기 앞에 있는 분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년하고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 IR 이슈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고 해서 FWC라든지 좀 다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AP통신의 이미경 기자라고 합니다. 그 G플렉스 첫 번째 모델이 혹시 얼마나 팔렸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번 모델 판매 예상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하이엔드 폰 중에서 이 커브드 폰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목표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제때 잘 공급을 해서 또 시장의 어떤 경쟁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저희들이 어떤 목표 숫자를 갖고 운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이 G플렉스 1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목표를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브드 전체 비중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역시 그 커브드 전체 비중이라는 것도 결국 전략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전략은 판매량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시는지 얼마나 이게 시장에서 억셉트가 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ICJ 김기자입니다. 오늘 신제품 제시 축하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그 발표하실 때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 아름다운 커브 스마트폰에 굉장히 짐승 같은 성능을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폴레드가
FHD급 이상의, 그러니까 QHD 정도까지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뚜껑을 까보니까 FHD 플라스틱 원레드가 들어갔는데 그게 혹시 스냅드래곤 810의 전력 수급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또 일체형 배터리를 넣으셨는데 용량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QHD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왜 FHD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FHD하고 쿼드 HD, 사실 저희가 쿼드 HD를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근데 왜 플렉스2에는 쿼드 HD가 아니고 FHD냐 봤을 때 커브라는 공면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밸류들과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등을 봤을 때 이 제품에는 FHD가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 G3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입니다. 하지만 G 플렉스2는 멋진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세단에서 주지 못하는 높은 성능.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들은 밸런스를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플렉스2를 만들 때는 이거는 저희의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디자인과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이 제품에는 FHD가 적당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메타뉴스 안봉도 기자입니다. 스냅드래곤 810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빅 리틀 구조를 이용해서 코어를 교대로 움직이다가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는 8개의 코어를 전부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한계점의 성능을 넘으면 8개의 코어를 전부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런 고사양 게임을 8개의 코어를 사용해서 전부 돌릴 경우에도 발열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실제로 테스트 해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빅 리틀 구조에서 빅코어가 돌기 위한 조건은 프로세싱 파워를 메저먼트를 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가번화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언제 빅을 돌리느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스템 부하를 보고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마켓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리틀 4개만 돌려도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게임들이고,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스루풋을 측정하는 그런 툴들을 돌렸을 때에도 발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버그 이정원 기자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스마트폰 인더스트리가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 이제 중저가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지금 경쟁사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의 좀 전략이 중저가 쪽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국 시장을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저가 시장이 특히 단톡그 이후에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요금제와 연계해가지고 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중저가라는 정의가 가게에 나왔던 모델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팔리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서 세그멘트 컨셉을 적용한 아카라든지 와인스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G3 비트라든지 이런 모델들 가지고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중저가라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원가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세그멘트를 잘 구별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컨셉의 제품을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이 단순한 원가 경쟁이 아닌
조금 더 소비자들의 어떤 경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중저가를 좀 더 차별화해서 경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궁금하신 점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두 분의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스테이 이영렬 기자고요.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진출하실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 폰을 포함해서 다른 폰에 대해서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나왔는데 중저가 제품 관련해가지고서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나 아카로 이렇게 컨셉 제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전략 제품으로서 LGD나 F 시리즈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출시에 대해서 약간 좀 미루거나 이런 쪽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전략 보급형 모델이라고 할까요? 근데 출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은 저희가 팔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국가의 거래선들,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각 국가의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나라에는 팔겠다, 어느 나라에는 팔지 않겠다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선들하고 계속해서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드리기에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해외에 있는 중저가 보급형 폰들이 우리나라에는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원하는 사업자와 고객들, 거래선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언제나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뉴스 양태훈 기자라고 합니다. 딱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G 플렉스 관련인데요. 지금 플렉서블 폰 업계 로드맵을 보면 경쟁사 대비 포인트가 작년 대비 크게 G 플렉스는 변화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당장 영란 엣지폰 낸다는 얘기가 있고 하반기 폴더블 폰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스포츠카라고 비유하셨으니까 이 스포츠카 라인업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양면폰이든 아니면 폴더블이든 연애 가능한 건지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경쟁사 애플과 삼성은 올해 작년이죠. 핀테크 화두되면서 이제 지문 인증이든 이런 생체 인증 얘기가 나오는데 LG만 유독 생체 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넣으시는 건지, 그래서 디자인 컨셉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면부 버튼을 탑재하셨기 때문에 부품 쪽 문제에서 이제 탑재가 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구현이 어려운 건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플렉서블 또는 커브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많은 형태의 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품을 출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밸런스를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우선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고객에게 가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G만이 아니고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플렉스라는 이 형태를 저희가 고집하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고집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예쁘고 이게 고객 가치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전시회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정말로 예쁘고 밸류를 줄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 등에 관련해서 뭐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생체 인증을 정말 잘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기능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다든지 어렵다든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납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갈 거냐, 그거는 역시나 고객의 사용성에 제일 최우선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항상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제품에 탑재되느냐 안 탑재되느냐는 정말 이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그 다음 여기 계신 분들,
동료들이 정말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게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그 답변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G플렉스2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위해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기사 게재 관련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